자, 이제 서비스 계층이랑 D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DTO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인데요. 어, 제가 이제 DTO와 엔티티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엔티티 클래스를 만약에 이제 화면까지, 이제 컨트롤러까지 해가지고 이제 JSP나 뭐 타임리프 화면까지 전달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요. 예, 이번 책에서는 사실은 인터넷에 이제 그런 예제도 있고, 저는 그게 나중에 연관관계만 잘 해결을 하면 그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그 스프링 푸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예제들을 보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DTO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있고 아무래도 안정성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JPA 자체는 엔티티 객체가 약간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이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DTO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DTO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변이라는 특징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엔티티를 만들 때는 엔티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게터나 세터를 만들지 않고 게터 위주로만 만들잖아요. 가능하면 불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DTO의 경우는 자유롭게 그냥 게터 세터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다음에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화면에서 필요한 거 위주로 구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들 필요할 때 추가한 뭐 메소드 같은 걸 추가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걸 하면 엔티티 클래스 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DTO를 하나 더 만드는 단점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 DTO는 저희가 이제 보면 컨트롤러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계층이 있고 레파지토리 계층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DTO를 딱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DTO로 쓸 거고 네, 그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 전달할 때도 DTO로 할 거고 하지만 서비스에서 레파지토리를 호출할 때는 엔티티겠죠. 엔티티 객체로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환도 여기는 엔티티로 반환하겠지만 서비스에서 이제 컨트롤러 갈 때는 또 DTO로 이제 전환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엔티티 객체는 사실 영속 영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이쪽에서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서 관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해지겠죠. 이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진행하려면 저희가 DTO 패키지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서비스 패키지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뉴에서 패키지를 설계하겠습니다. 이름은 DTO라고 설계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설계하겠습니다. 자, 이제 DTO 패키지에서는 게스트북 DTO겠죠? 그죠? 그래서 게스트북 DTO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선언을 해줄 건데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그냥 뭘 뿐이죠? 그냥 뭐 이거 쭉 이제 그냥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네. 그리고 럼버그를 이용할 거니까, 그죠? 럼버그 이용할 거니까 클래스의 내용도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구성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봐주세요. 서비스를 보시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일단 게스트북 서비스라는 애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 만들어주는데, 파라미터를 DTO로 받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리턴 타입은 롱 타입으로, 네, 반환을 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에다가 뉴에서 인터페이스죠. 네, 이름은 게스트북 네, 서비스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복사가 대다가 많았네요. 그쵸? 네, 그냥 이거 쓸 걸 그랬나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이 구현체는 이제 임플리먼트 할 거니까 게스트북 서비스 인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하죠. 근데 이제 얘는 스프링의 빈으로 등록이 돼야 되니까 어노테이션 중에 서비스 어노테이션 보이시죠?
요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로그 같은 거 좀 찍을 거니까, 네, 로그도 좀 추가를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서비스에서는 레파지토리를 이제 호출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서 레파지토리를 호출하는 코드를 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파라미터는 DTO로 봤는데 뭘 해줘야 돼요? 이제 엔티티 타입의 객체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환 작업이 되게 많이 자주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변환을. 그쵸? 그러니까 목록 데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록 데이터도 나오는 건 엔티티 객체인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화면에 뿌려줄 때 전부 다 DTO 객체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DTO 클래스는 DTO 클래스를 내버려 두고 싶고요. 엔티티 클래스는 엔티티 클래스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중간에 쓸 수 있는 건 이제 뭔가 유틸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고맙게도 자바 8버전부터죠. 자바 8버전부터는 이 디폴트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자바 8버전부터는 인터페이스가 몸체를 가질 수가 있죠. 네,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체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새로 추가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별도의 추상 메소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안 만드셔도 되고, 네, 직접 내가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바로 네, 인터페이스 구현체에서는 그냥 그걸 갖다 쓰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죠.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자바에서 코드를 짤 때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구현 클래스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얘가 왜냐하면 몸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냥 간단한데요. 말 그대로 DTO로 들어오면 제가 엔티티 객체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면 막 제가 빌더로 만들어주고 게터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사실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오브젝트 매퍼라든가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거를 안 쓰고 이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그 연관관계를 맺게 되면 엔티티의 구조랑 DTO의 구조랑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화면의 엔티티 안에는 여러 개의 복합적인 객체로 구성이 되는데 DTO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이나 뭐 숫자 같은 걸로 구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변화는 어차피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쓸 때 별도의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변환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이제 넣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를 또 원래는 확인을 해줘야만 해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냥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 이제 좀 몇 가지만 써놓죠. 그냥 우리 뭐 있죠? require argument construct 주고 그 다음에 그냥 private에서 final로 고정하죠. 그죠? 파이널로 고정해야 되죠. 그죠? 게스트북 레파지토리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세이브를 하죠. 그죠? 그리고 세이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 값에 있는 엔티티에 있는 그죠? get bno가 가능하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bno 값이 롱 타입이니까 반환되도록 이제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비스 쪽 구현을 다 해봤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뭐 화면 붙이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